높여주는 여자 아트입니다. 예술가 상담소는요, 다양한 예술인들의 고민을 듣고 4년차 자존감 코치 아트비와 함께 고민을 듣고 공감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사연이 필요하겠죠? 아래 메일로 사연 꼭 보내주세요. 그럼 10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의 사진작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전공을 사진과로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대학을 사진 전공을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진 찍는 일이 너무 좋아요. 주말마다 출사를 나가며 작품을 출품해 보기도 하고 지인이나 SNS 이벤트를 통해 인물을 아름답게 찍어드리며 저의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간 지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1년 정도를 열심히 작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세상에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넘치고 넘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출품한 사진으로 돈을 벌어본 적은 전무하고요. SNS 계정은 팔로워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내로라 할 수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 프리랜서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스튜디오를 차릴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다들 대출받아서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수지타산이 스튜디오가 더 남는 장사인 것 같거든요. 저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네, 사연자분, 사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요. 사연자분의 길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한 3가지 제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사업은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연자분이 하는 거예요. 사연자분의 선택에 사연자분이 책임지는 거지 그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 스튜디오 사업이 망할지 망하지 않을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럴 거라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내가 시도하고 내가 책임지는 일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사연자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이 남았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연자분이 그들에게? 나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건 너가 선택한 일이잖아. 나는 그냥 얘기만 해준 것 뿐인데? 라는 말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사연자분은 나를 탓하기도 그들을 탓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면 이 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은요, 사업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사업도요, 내가 간절히 정말 열심히 하면요, 되게 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정말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배포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고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나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플랜 A와 B의 손해와 이익을 정확히 따져보자 입니다. 지금 현재 사연자분이 사업을 난 할 거야 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쵸? 내가 스튜디오를 차리는 게 좋을지 프리랜서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된다라는 건 플랜 A도 플랜 B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요, A와 B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 나의 장소가 생기고 내가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가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월에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쵸? 사업자 대출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출을 끌어와야 될 수도 있고, 대출을 끌어왔는데도 리모델링 비용이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한 3개월은 파리가 날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 B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프리랜서를 계속한다 라고 했을 때도 손해와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프리랜서를 계속하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스튜디오에 내가 묶이지 않고 여기저기 출사를 다닐 수도 있고, 내 시간을 내가 마음껏 내 입맛대로 쓸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지금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줘야지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달라진다 라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랜 A와 플랜 B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게 손해고 이게 이익인데 나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어. 이 정도 이익은 찍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을 우리 사연자분이 제대로 따져본 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플랜 A든 B든 스스로 선택해서 책임을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입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 열정도 굉장히 넘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또 뭐 사업을 미루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나만의 파워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어요. 이걸 만들어야지만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프리랜서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부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SNS 너무 잘하고 있어요. 팔로워가 늘고 있다라고 했죠. 어느 순간 이게 잭팟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협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잘 팔리려면, 부수익으로 창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정말 밀어붙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만의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스튜디오를 창업해도 창업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업할 때에도 파워 콘텐츠가 있으면 굉장한 홍보 수단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프리랜서로 나아가는 길에서 전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저 이거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이런 포트폴리오 있는데 어때요? 저 쓰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사진 찍었다가 인물사진 찍었다가 말고요. 자연사진 찍을 거면 나는 바다 사진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화 느낌으로 찍을 수 있어 하는 컨셉이라든지,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을 거라면 나는 인물 사진을 뭔가 몽환적으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구체적인 나만의 파워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어떤 플랫폼에 계속 제안을 하세요. 그게 뭐 오디오 방송이든 뭐 유튜브든 뭐 인스타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도전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어떤 것에 계속해서 컨텐츠를 발행을 하시고 그 컨텐츠가 눈에 띌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파워 컨텐츠가 돼서 어느 순간 잭팟 딱 터지면서 부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초창기 운영이 더디더라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베스트.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이미 벌렸어요. 그렇더라도 파워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연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